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8.4절에 있는 이제 경제학과 이제 생물학에서 이제 미분적분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경제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응용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시면 이제 소비자 잉여금이라는 말이 좀 있는데 좀 약간 얘네들은 좀 약간 어려운 용어도 좀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경제학적인 그 이론들을 좀 많이 아셔야지만 걔네들 좀 더 많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제 미적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응용되는지를 배우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가볍게 어떠한 식의 내용들로 구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보시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그 경제학적인 특징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함수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수요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판매되고 있는 그 수요도를 조사하는 수요함수였죠. 근데 그 수요함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지냐면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떠한 식의 수요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수요함수를 이렇게 해서 y로 잡고 이렇게 x로 잡았다고 했을 때 항상 그 함수는 무슨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수요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함수의 그래프로 그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갖고 있는 얘네들 있는 y는 이거를 px라 잡을 건데 y는 px라 잡을 건데 그 px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px를 우리가 얘기하면 판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격. 그 점들 포인트마다 우리 갖고 있는 판매 가격들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판매 가격들로 구성되어진 함수들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특징을 좀 구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 절감도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절감도.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절약 얘기라고 하는 그 절감도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는 이미 포인트에서 라지 x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라지 x를 갖고 있는 걔네들에 있는 판매 금액을 뭐로 잡냐면 P라고 잡아보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볼 거냐면 얘네들을 총 몇 등분을 시킬 거냐면 똑같이 n등분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n등분. 그래서 얘네들 n등분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n등분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쪽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쪽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쪽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재 이전부터 갖고 있던 판매 금액에 대한 함수에 있는 가격들을 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 시점에서의 뭐가 되는 거죠?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쪽 부분부터 이쪽에서 이쪽 부분부터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의 차이까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있는 판매 가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쪽에 있는 판매 가격으로 팔게 됐을 때 얼마큼의 절약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여기 있는 이쪽 부분에 있는 면적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얘네들 절약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얘네들 구분구조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사각형 나눠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그럼 여기를 뭐 x0 잡으면 여기가 x1, 뭐 x2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절약액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정할 수 있냐? 절약액은 우리 일반적인 절약액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대요. 어떻게 지정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에 있는 그 px라고 하는 함수 있잖아요. px라고 하는 함수 맞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의 xi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있는 각각에 있는 점들이고 우리는 사실은 이쪽에 있는 점에 있는 포인트에 있는 가격으로 문제를 상품을 팔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빼기 P의 만큼을 빼게 되면 딱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간격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만큼의 간격의 차이. 맞죠? 그 간격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기간 동안에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걔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델타의 x까지 곱할 거고 델타 x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xi 빼기 xi-1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얘네들의 갖고 있는 그 사이 안에 있는 그 절약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절약액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시그마에 어떻게 i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를 우리가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절약액의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 총절약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갖고 있는 총절약액을 의미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저기에 있는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뭐를 취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 상태에서 시그마의 i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의 p의 xi에다가 마이너스 p를 붙이신 다음에 델타 x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구분구조법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얘네들은 인테그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x까지 붙이시고 p의 x 마이너스 p라는 것에다가 dx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이 되어진 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적분이 되어진 식. 이 적분이 되어진 이 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 소비자 잉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저기 있는 X 금액만큼 팔았을 때 소비자가 남고 있는 각 돈의 양을 뜻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걔네들 얘기하는 소비자 잉여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각 포인트 안에서의 그 소비자들 갖고 있는 절약액들을 0부터 X까지를 모두 더해준 것을 우리가 소비자 잉여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공부하고 싶냐면 얘네들 예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